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72쪽, 73쪽입니다. 두 페이지에서 3단원 합동과 대칭에서 공부한 내용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잘 공부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멈추시고 수학 교과서 72, 73쪽 두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72쪽 1번부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과 같이 종이 2장을 포개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오렸습니다. 오려서 나온 두 모양이 서로 합동인 이유를 써보세요. 자, 이렇게 종이 2장을 포개어 그림을 오렸을 때 첫 번째 보이는 종이 그리고 뒤에 보이는 종이 같은 그림이 나오겠죠. 왜냐면 포개어서 그림을 오렸으니까요. 왜 오려서 나온 두 모양이 합동이냐? 합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같고 또 크기가 같은 두 도형을 합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종이랑 두 번째 종이랑 포개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두 모양은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려서 나온 두 모양이 합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주어진 도형과 서로 합동인 도형을 그려보세요. 이 도형과 합동인 도형, 그러면 모양이 같고 크기가 같은 도형을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합동인 도형을 그리니까 대응변, 대응점, 대응각을 찾아서 똑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자, 먼저 이 편의 대응변, 똑같은 길이로 그려주고요. 아래쪽에 대응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4칸, 모는 4칸을 차지하게 그려주고 나머지 대응변도 같은 대응각에 맞추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이쪽 대응각이 되고요. 또 여기가 대응각, 이 각이 대응각, 또 여기가 대응각이 되겠죠. 그리고 각각 표시한 곳에 대응점이 있고 선생님이 처음에 그린 대응변이 되겠죠. 그래서 길이가 같고 각의 크기가 같다. 대응각과 대응변에서요. 자, 3번.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면 두 삼각형의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거죠. 그리고 합동인 성질, 방금 2번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응변에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각각의 대응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먼저 대응변, 대응각을 찾아주어야 하는데 대응점을 먼저 보면 점 기억과 점 리을이 대응점입니다. 그리고 점 니은의 대응점은 여기 점 미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해야 두 도형이 완전히 모양과 크기가 같게 겹쳐지냐면 여기 이것을 180도 돌려야 합니다. 180도 돌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제 회전을 이렇게 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니은과 비읍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점 니은의 대응점이 점 비읍이 되고요. 점 디귿의 대응점이 점 미음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뒤집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요. 자, 그러면 변, 니은, 디귿은 몇 센티미터인가요? 물어봤는데 변, 니은, 디귿이 여기죠. 그런데 변, 니은, 디귿의 대응변을 찾으면 변, 미음, 비읍입니다. 그렇죠? 순서대로 니은의 대응점, 비읍, 비읍 먼저 써줘야죠. 그리고 변, 디귿의 대응점, 변, 미음. 그래서 변, 비읍, 미음의 길이는 9cm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각 기역, 니은, 디귿은 몇 도인가요? 각 기역, 니은, 디귿 이 각인데요. 이 각의 대응각을 찾아주면 되죠. 각 기역, 니은, 디귿의 대응각은 각, 리을, 그리고 니은의 대응점인 비읍, 그리고 디귿의 대응점인 미음. 각, 리을, 비읍, 미음의 각, 기역, 니은, 디귿의 대응각입니다. 리을, 비읍, 미음 이 각인데 이 각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이 각의 대응각이 여기라는 거 알죠? 85도. 그러니까 지금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가 85도면 여기가 60도 또 60도가 되겠죠.
대응각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60도가 되겠죠. 이 각과 이 각이 대응각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각을 더하면 145도가 되고 어떤 각을 더해야 180이 되는지 35도만 더하면 180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 35도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각의 대응각인 각 기역 니은 디귿이 바로 35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다음 도형은 선대칭 도형입니다. 대칭축을 모두 그려보세요. 선대칭 도형은 대칭축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칭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완벽하게 겹쳐지는 도형이 선대칭 도형이니까요. 자, 지금 첫 번째 도형 보면 딱 눈에 보이죠? 이 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위아래가 겹쳐집니다. 자, 그런데 선대칭 도형 중에 대칭축이 여러 개인 게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 대칭축이 이거 하나뿐일까요? 여기에서 하나 더 찾아줄 수 있죠. 이렇게 가로로 접는 것뿐만 아니라 세로로 이렇게 접었을 때도 대칭축이 됩니다. 세로로 접었을 때도 오른쪽 왼쪽이 완전히 겹쳐지기 때문에 이 선 역시 대칭축이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첫 번째 도형은 대칭축이 2개가 되고요. 다음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어야 겹쳐지는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쭉 이렇게 접어주면 두 도형이 아니죠. 이 한 도형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겹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에 대응점 이렇게, 또 여기에 대응점, 또 이것에 대응점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도형 같은 경우에는 대칭축이 1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3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도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6개의 도형이 있습니다. 선대칭 도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자, 이 중에 선대칭 도형은 방금 4번에서도 살펴봤지만 대칭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대칭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완벽히 겹쳐지는 도형. 지금 기역, 지금 이것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완벽히 겹쳐지죠. 따라서 기역은 선대칭 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정삼각형이라고 볼 때 이런 식으로 접어도 다른 대칭축이 더 있어요. 그렇죠? 니은의 경우에는 어떻게 접어도 완벽히 겹쳐지지 않아요. 지금 삼각형의 특성상. 디귿도 어떻게 접어야 하지? 이거 우리 살펴봤죠. 평행사변형은 선대칭 도형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기에 이렇게 접으면 겹쳐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 여러분 접어봤죠. 이렇게 접었을 때 겹쳐지지 않습니다.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접으면 겹쳐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접었을 때는 겹쳐지지 않아요. 위아래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세로 대칭축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리을도 선대칭 도형이 됩니다. 미음 같은 경우 지금 여기 꼭지점에서 이렇게 내려주면 대칭축이 되죠. 접었을 때 선대칭 도형. 다른 대칭축도 더 있습니다. 미음은 선대칭 도형이 되고요. 비읍 같은 경우 원은 선대칭 도형인데 대칭축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것이 원의 선대칭 도형의 특징이었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런 선이 전부 다 대칭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읍 역시 선대칭 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번 선대칭 도형이면서 점대칭 도형인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선대칭 도형이면서이니까 기역, 리을, 미음, 비읍 중에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점대칭 도형이라고 하는 건 도형에서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완벽히 겹쳐지는 도형. 그게 점대칭 도형이었죠. 지금 기역의 경우 이 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돌린다면 여기 이 삼각형을 돌렸을 때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렇죠? 겹쳐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리을, 미음도 마찬가지일 것 같죠? 지금 왜냐면 이쪽 위쪽 변이 더 길이가 짧잖아요. 그래서 이걸 180도 돌리면 이렇게 돼서 겹쳐지지가 않아요. 지금 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긴 도형을 중심으로 해서 돌렸을 때 겹쳐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비읍 같은 경우 잘 그려야 되는데 비읍 같은 경우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이걸
돌리면 너무나 완벽할 정도로 겹쳐졌죠. 그래서 지금 기역, 리을, 미음, 비읍, 선대칭 도형 중에 선대칭 도형이면서 점대칭 도형인 것은 비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7번. 점 이응을 중심,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을 완성해 보세요. 우리가 점대칭 도형의 성질을 활용해 주면 되죠. 점대칭 도형의 성질은 대응점끼리 이었을 때 대칭의 중심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점에서부터 대응점까지의 길이,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길이와 그만큼 더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바로 대응점이 됩니다. 이 점의 대응점이 여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점의 대응점 역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같은 길이만큼 가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대응점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점의 대응점은 여기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검정색으로 이어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어서 점대칭 도형의 성질을 활용해서 주어진 도형을 점대칭 도형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8번. 점 이응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입니다. 이 점대칭 도형의 둘레가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점대칭 도형의 성질, 대응, 변의 각각의 길이가 같다. 그것을 활용해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 변, 기역, 니은의 대응 변은 변, 리을, 미음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4cm는 여기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변, 니은, 디귿의 대응 변의 길이는 변, 미음, 비읍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6cm니까 여기가 6cm가 됩니다. 그리고 변, 기역, 비읍의 경우 대응 변인 변, 리을, 디귿의 길이와 같죠. 8cm. 그래서 이 점대칭 도형의 둘레는 주어진 길이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4 더하기 8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6을 계산을 해주면 12, 18, 3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풀이하지 않고 이 변의 대응변이 여기고 여기에 대응변이 여기고 또 여기에 대응변이 여기니까 이 세 숫자를 다 더한 다음 2를 곱해서 점대칭 도형의 둘레를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4 더하기 6 더하기 8 그리고 이 변의 길이와 같은 변이 한 쌍 더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동일하게 36cm가 나옵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